일반적으로 과학과 예술은 굉장히 극과 극의 활동이다 라고 간주가 됩니다. 과학은 이성을 사용하고 예술은 상상력을 사용합니다. 과학은 자연에 존재하는, 외부에 존재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술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심성의 깊은 곳에 있는 요소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학은 차갑고 예술은 감정적이라고 간주가 됩니다. 과학은 객관적이고 예술은 주관적이라고 보통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과학과 예술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과학자들의 이미지입니다.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은 마리 퀴리고요. 오른쪽은 DNA가 인간의 몸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있는 DNA가 이중나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자신들이 만든 DNA 모형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어느 사진을 봐도 장난기라고는 없습니다. 이게 진지하고요, 심각합니다. 무겁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연을 탐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이미지 같습니다. 자, 예술가의 이미지입니다. 누굴까요? 네? 네, 살바도르 달리. 달리입니다. 예, 20세기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예술가이죠. 코스염에다 꽃을 꽂았네요.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참 하기 힘든 그런 일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자, 이번엔 조금 어렵습니다. 누굴까요? 등 돌아 있는, 뒤돌아 있는 저 남성은 누구일까요?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백남준 선생입니다. 예, 백남준 선생이 젊었을 때, 원래 처음에 독일에서 예술 공부할 때 뭐 저런 행위음악을 많이 하셨어요. 액션 뮤직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저 첼리스트는, 첼로 연주자는 백남준 선생과 오랫동안 같이 공연을 했던 샬롯 무어맨이라는 미국의 여성 첼리스트입니다. 백남준 선생은 사실 무어맨을 대상으로 해서도 많은 작품들을 남깁니다. 근데 저 작품에서는, 사진에서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무어맨이 백남준 선생을 키고 있는, 첼로 비슷하게 해서 켜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죠. 네, 저것도 참 보통 사람들은 참 하기 힘든 그러한 예술적인, 뭐라 그럴까요, 풍모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논문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임스 왓슨과 프란스 크릭이 모리스 윌킨스라는 또 다른 학자와 3명의 공동 이름으로 출간한 논문입니다. 네이처에 1953년에 출판이 됐고요. 그림은, 사진은 논문의 일부가 아닙니다. 다른 논문의 일부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한 페이지가 조금 넘는 분량입니다. 거의 한 페이지에 불과한 분량이고, 요 한 페이지에서 자신들의 발견이 왜, 어떤 이유에서 DNA가 이중나선인가 라는 것을 이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조한 언어로 발견된 사실들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이모션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예, 그 간결하고 명료한 과학적인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논문입니다. 한 페이지 논문인데요. 이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물론 노벨상을 받고 사실 DNA가 이중나선이라는 그 발견은 20세기 과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발견입니다. 네, 반면에 달리의 원자론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여기서 달리는 뭐 지금 같으면 아마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이미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어렵지 않게 만들어냈을지 몰라요. 근데 당시는 이제 그런 게 없을 때였고 실제로 이 작품을 찍기 위해서 한 사람은 물을 뿌리고 다른 사람은 의자를 들어 올리고 달리는 뛰어오르고 옆에서 고양이 3마리를 던지고 그래서 이거를 몇백 번을 했다고 합니다. 네, 100번을 해서 하나의 작품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학과 예술이 가진 어떤 표면적인 속성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학은 객관적이고 예술은 주관적이다. 과학은 감정이 없고 예술은 감정이 중요하다. 예. 과학은 이성에 기초하고 있고 예술은 상상력에 기초하고 있다. 과학은 외부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예술은 인간의 심성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는데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과학자와 예술가가 훈련받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은 예술가들은 예술의 훈련을 계속 받고요. 과학자들은 과학 분야에서의 전문 훈련을 계속 받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보여드렸듯이 예술가의 전형적인 이미지, 예술 작품의 이런 전형적인 이미지와 과학의 결과, 논문 이런 것의 차이만을 주목을 하면은 사실은 과학과 예술은 접점이 거의 없습니다. 예, 만날 수 있는 이유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갈릴레오와 달 그리고 치골리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과학자들의 연구 중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과학자들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과정들이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뉴턴은 길다란 프리즘을 보고서 그 프리즘이 동그란 모양의 색광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고요. 갈릴레오는 달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가르는 선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에서 달이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달에 산과 분화구가 있다는 것을 추론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술적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치골리의 시대부터 지금은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예술가들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결과를 예술 작품의 소재라든지 아니면 예술을 표현하는 어떤 매체라든지 예술 작품의 어떤 중요한 그 통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최신 결과의 사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예술 작품을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과학과 예술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어떤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필요한 예술적 상상력들, 예술에서 필요한 어떤 과학적인 영감들과 과학적인 소재들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을 생각을 해보면 과학과 예술은 서로 떨어져 있고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마치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지 세상을,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학과 예술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프레드릭 2세가 벤섬을 티코 브라에게 마음대로 쓰라고 주면서 이 벤섬의 가운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천문 관측소를 건설을 해줍니다. 이름은 우라니보르. 그 뜻은 하늘에 떠있는 성이다. 천문학이 빛의 학문인 것에 반해서 연금술은 어둠의 학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공간을 설계하면은 지식의 융합이 더 잘 일어나게 만들 수 있을까? 과학은 건축을 담고 건축은 과학을 담는다.